자, 그림은 UPS 설비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UPS라고 하는 것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이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때 자, UPS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지 그 동작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시오. UPS는 어떤 목적이다? 바로 말 그대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상용 전원 정전 시 순간적으로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무정전으로, 그렇죠? 무정전입니다. 무정전으로 자,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상용 전원 정전 시 순간적으로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무정전으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A와 B의 명칭을 쓰시오. 자, A가 여기 있고요. 자, A와 자, B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A와 B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축전지죠, 축전지. 이게 축전지입니다. 자, 그러면 A의 명칭은 무엇이냐? A의 명칭은 바로 컨버터 또는 정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버터 또는 정류기는 이제 교류를 자,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이 축전지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전기를. 자, 그리고 B의 명칭은 뭐냐? 지금 이 축전기에는 지금 직류 전원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하로 전원을 받을 때는 직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류 전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B는 바로 명칭이 일단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역변환 장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반대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A는 컨버터 또는 정류기, 그리고 B는 인버터 또는 역변환 장치. 이렇게 해서 A와 B의 명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축전지의 기능 두 가지만 쓰시오. 축전지, 여기 있죠? 축전지 여기 있습니다. 축전지의 기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정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이죠. 그렇죠? 정전 시에 비상 전원 공급이 첫 번째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전압 변동 시에 전압을 보상하거나 또는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기능은 정전 시에 비상 전원을 공급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전압 변동 시에 전압을 보상하거나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 두 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수화전 설비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평면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습식 밸브와 수신기 사이의 공통선은 한 가닥이며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는 전화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옥내 수화전과 발신기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설비와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같이 설치된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단서냐? 바로 이 옥내 수화전의 기동 방식이 자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자동 기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동 확인 표시 등 두 가닥이 들어간다는 것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해당하는 그 발신기 세트에는 자, 어떠한 선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선들이 들어가는지. 자, 지구선 들어가죠. 그 다음 지구 공통선, 그리고 응답선, 경종선, 다음 표시등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6가닥이 들어가는데, 자, 문제의 조건을 잘 보세요.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는 전화선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 전화선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전화선이 삭제가 되었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전화선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없지만 조건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선까지 자, 포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의 소재 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동 확인 표시 등 두 가닥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정적으로. 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자, 가닥수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수신기가 여기 있습니다. 수신기가 여기 있고 수신기에서 선이 쭉 뻗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번에는 지금 최말단에 있는 이 발신기 세트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니까 1번 이 구간에는 이 발신기만 해당하는 선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전화선 하나, 지구선 하나 다 한 가닥씩 들어가겠네요. 한 가닥씩.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발신기 세트가 하나니까. 네. 그래서 요 1번에는 몇 가닥이 들어가냐? 1번은 기본으로 9가닥이 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닥수만 쓰시면 돼요. 내역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내역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자, 2번을 보시면 1번과 비교했을 때 여기 발신기 세트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그렇죠? 예, 발신기 세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구선의 가닥수만 한 가닥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구선만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지구선만. 그래서 요 2번은 10가닥이 들어가는 거고요. 10가닥.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3번은 또 2번과 비교했을 때 또 발신기 세트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그렇죠? 하나가 추가되었으니까 이제 지구선의 가닥수도 한 가닥이 더 늘어납니다. 예, 3가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번은 11가닥이 들어가는 거고요. 11가닥. 자, 5번부터 할게요. 5번. 4번은 좀 뒤에 하고 5번부터 할게요. 자, 5번을 또 비교해 보면은 자, 수신기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발신기 세트 3번과 또 비교했을 때 발신기 세트가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여기 지구선의 가닥수가 여기가 이제 4가닥이 되는 거죠. 4가닥. 이렇게. 그렇죠? 4가닥. 자, 그러면 이 5번은 또 한 가닥만 더 추가됩니다. 한 가닥만 더 늘어나서 여기는 12가닥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12가닥.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은 수신기와 습식 밸브죠. 습식 밸브 사이는 자, 일단 공통선은 한 가닥이라고 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몇 가닥 들어가냐? 4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4가닥. 자, 그 4가닥에는 어떠한 선들이 있나 볼게요. 자, 습식. 여기 습식. 습식에는 어떠한 선들이 들어가냐? 바로 유수 검지 스위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템퍼 스위치가 들어가요. 그 다음 사이렌. 마지막으로 공통. 자, 이렇게 해서 4가닥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그 습식 밸브가 추가될 때마다 늘어나는 선들이 있어요. 자, 어떠한 선들이 늘어나냐면 공통선을 제외한 이 3가닥은 습식 밸브가 늘어날 때마다 한 가닥씩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번 보실게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의 유수 검지 장치용 음향 장치. 자, 음향 장치는 자, 어떤 경우에 울리게 되는가? 자, 음향 장치 같은 경우는 헤드가 개방되면 음향 장치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바로 유수 검지 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음향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 장치는 어떠한 경우에 울리냐? 헤드가 개방되었을 때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유수 검지 장치용 음향 장치는 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 거리를 몇 미터 이하로 해야 하는가? 네, 수평 거리는 25m 이하로 하는 거죠. 정답은 25m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복도에 연기 감지기 2종과 3종을 설치하려고 한다. 자, 설치 개수를 계산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벽과 감지기 간 및 감지기 사이의 간격을 도면에 작성하시오. 단, 복도의 보행거리 기준은 복도의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연기감지기 2종과 연기감지기 3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연기감지기 2종인 경우에는 2종은 자,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종은 바로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보행거리 기준이. 자, 그런데 지금 보행거리가 몇 미터냐? 둘 다 60m로 되어 있죠. 60m. 그러면 감지기의 개수를 이제 구해봐야 됩니다. 감지기. 자, 2종 보세요. 2종. 감지기의 개수는 보행거리를 이 간격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30m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2개. 자, 2개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3종은 자, 보행거리를 기준인 20m로 나눠주시면 돼요. 2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개. 그렇죠? 예, 2종은 2개, 3종은 3개를 설치하면 되는데 저기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2종 같은 경우는 2개니까 자, 2개니까 이렇게 균일한 간격으로 자, 여기에 하나. 자, 연기감지기의 그림 기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기감지기의 그림 기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종은 3개죠, 3개. 자, 3개니까 여기도 예, 적절한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 3개. 자, 3개를 일단 배치를 하죠. 자, 배치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 벽과 감지기 사이 그리고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에 간격을 쓰라고 했어요. 간격. 그렇죠? 이제 간격을 모르면 어차피 이 개수도 못 구하니까 간격은 구하기 쉽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감지기와 감지기 요 간격이 몇 미터예요? 자, 30m마다라고 했죠. 30m를 넘으면 안 돼요. 30m마다니까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30m 예, 라고 쓰거나 아니면 30m 이내 뭐 이렇게 이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30m도 맞고 30m 이내도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30m. 자, 그러면 60m인데 30m 하고 몇 미터 남았어요? 30m가 남았죠. 그 남은 것을 이 벽과 감지기 사이로 넣으시면 돼요. 15m. 여기도 벽과 요 감지기 사이를 15m. 자, 이렇게 해주면 총 60m는 나오잖아요. 길이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30m, 15m, 15m 이렇게 간격을 정확한 간격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뭐 이내, 15m 이내, 15m 이내 이런 식으로 뭐 이내라는 말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정답이 뭐 갈리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간격이 20m라고 했죠. 보행거리 20m마다입니다. 20m마다. 그럼 여기 20m. 여기도 20m. 자, 그러면 몇 미터가 남았어요? 60m 중에서 또 20m 남았죠. 20m 남았으니까 양쪽에 가운데 양쪽에 절반씩. 그럼 여기는 10m. 또 여기는 10m. 네.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60m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감지기의 개수를 기준에 맞게끔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지기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의 길이까지 작성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 축전지가 여러 개 설치된 축전지 설비가 있다. 비상용 조명 부하가 6kW이고 표준 전압이 100V라고 할 때 연 축전지는 몇 셀 정도 필요한가? 단 연 축전지에 한 개의 여유를 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한 개의 여유를 둔대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연 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있죠. 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연 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자, 공칭전압을 아셔야 돼요. 공칭전압. 자, 먼저 연 축전지 같은 경우는 한 셀당 2V죠. 암기하셔야 돼요. 연 축전지는 한 셀당 2V예요. 한 셀당 2V.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는 한 셀당 1.2V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출제된 게 연축전지잖아요. 연축전지니까 자, 이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표준 전압이 몇 볼트죠? 표준 전압이 100볼트잖아요. 100볼트. 100볼트를 공칭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연축전지면 2볼트, 알칼리 축전지면 1.2볼트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자, 단위 써볼게요. 볼트 퍼 셀이에요. 한 셀당 2볼트.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자, 연축전지에 한 개의 여유를 둔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 한 개의 여유를 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 네, 그러면 정확히 몇 개 나와요? 51개가 나오죠. 51개 또는 51셀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입력 상태가 같을 때 출력이 없고 두 입력 상태가 다를 때 출력이 생기는 회로를 배타적 논리합 회로라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죠? 자, 두 입력 상태가 같을 때는 출력이 없고 다를 때는 출력이 있는 것을 이제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하죠. 그때 이 회로에 대한 유접점 릴레이 회로와 그리고 무접점 릴레이 회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접점 회로나 무접점 회로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논리식을 아셔야 됩니다. 논리식.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배타적 논리합에 해당하는 논리식을 아셔야 됩니다. 자, 뭐냐? 자, 출력을 X라고 놓을게요. 임의로. 자, 출력을 X라고 놨을 때, 자, 두 입력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출력이 나오는 경우는, 자, 두 입력 상태가 다를 때 출력이 생긴다고 했죠.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가 A면, 한쪽은 바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바가. 그러니까 바는 부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이 다를 때.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1이면은 어떻게 돼요? 입력 나와 안 나와요? A가 1이고 B가 0이면 나오죠? 1 돼버리니까 부정이 되니까. 이런 경우나 아니면 A 바 B 이런 식으로 A가 0이면 B가 1이죠? 입력이 다른 거니까 어때요? 나오잖아요. A가 0이면 바가 붙어 있어서 1으로 바뀌니까. 이게 바로 배타적 논리합의 논리식이에요. 이 논리식을 또 알아야 유접점이나 무접점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자, 유접점 회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유접점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유접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세로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 방향이 더 편하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접점 회로.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 두 개의 입력은 논리의 곱이죠. 여기도 논리의 곱이고요. 여기는 논리의 합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렬로 연결하면 되죠. 직렬. 자, 직렬로 연결하면 되고요.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병렬로 연결하시면 돼요. 병렬로. 이렇게. 그렇죠? 병렬. 자, 그럼 여기서 A와 B 반은 논리의 곱이니까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직렬로. 이렇게. 자, 두 개의 접점을 직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바가 없으면 A 접점, 바가 있으면 B 접점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가 없으면 A 접점, 바가 있으면 B 접점. 이렇게 해서 여기는 A가 되고요. 여기는 B의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의 곱이니까 직렬로, 자, 두 개의 접점을,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바가 있으면 B 접점, 바가 없으면 A 접점. 그러면 바가 있으면 B 접점, A 바, 바가 없으면 A 접점, B.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력은 X로 우리가 설정했죠. X.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접속점이죠, 접속점. 접속점에는 반드시 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죠. 만나는 부분에는 반드시 이렇게 점을 찍어 주셔야 완벽하게 그려진 겁니다. 반드시 찍어 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접점 회로 그려볼게요. 무접점. 무접점 회로. 자, 무접점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직렬이다, 직렬. 논리의 곱, 직렬.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AND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고요. 논리의 합, 병렬은 OR 게이트예요. OR 게이트. 자, 그리고 여기 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NOT 게이트를 쓰면 됩니다. NOT 게이트. 이거 부정. 이렇게 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 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뭘 쓴다고요? NOT 게이트를 쓰면 됩니다. NOT 게이트. 자,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니까, 논리의 곱이 두 개니까 AND 게이트 두 개. 논리의 합이 하나니까 OR 게이트 하나. 그리고 부정이 두 개니까 NOT 게이트 두 개가 쓰여질 거예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자, A와 자, B라는 자, 그러한 입력 두 개가 있죠. 그럼 먼저 A와 B 바의 곱이에요. 그러면 AND 게이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A는 바가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오고요. B는 바가 있으니까 NOT 게이트를 거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자, 반대로 이제 또 여기죠. AND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AND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A가 바가 붙어 있죠. 그러면 입력 A가 이렇게 NOT 게이트를 거쳐서 예, 들어오는 거고요. 자, B는 이렇게 해서 B가 그대로 쭉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예, B는 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교재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식은 논리의 합이죠. 그러면 여기 OR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면 출력이 이제 X로 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접점 회로는 이제 교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회로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맞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문제로 바로 이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빈칸 채우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정의를 쓰시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정의,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정의 그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바로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그래서 이거는 경보 설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이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각실입니다. 각실. 각실인데 이 괄호 안의 내용도 볼게요.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몇 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얼마예요? 이웃하고 있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자,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 한 개의 실로 본다. 그렇죠? 이러한 조건 예외 조건입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설치를 하는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맞는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의 평면도이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층의 높이는 4.2m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1번 문항에서 각 실별로 설치해야 할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표가 하나 있었죠. 자, 보시면 이 표를 보고 기준 면적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착 높이를 보실게요.
층의 높이가 4.2m라고 했습니다. 4.2m이면 여기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래요. 내화 구조, 그죠? 내화 구조니까 여기 내화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이라고 했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의 면적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죠? 네. 35제곱미터입니다. 기준 면적이.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닥 면적 3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기준 면적은 35제곱미터입니다. 자, 이 기준 면적을 이용해서 이제 각 실에 설치해야 되는 감지기의 수량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A실부터 보죠. A실. 자, A실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A실은 자, 가로가 15m고요. 세로가 6m예요. 자, 기준 면적이 35였죠. 35제곱미터. 그럼 35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자, 나눠주시게 되면 2.57 정도 나오고요. 절상하면 3개가 나오죠. 3개. 최소 3개는 설치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B실. 자, B실은 가로가 12m고요. 세로가 6m예요. 35제곱미터로 나누어주면 자, 이 값은 2.06 정도 되고요. 2.06 절상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3개. 네, 3개 나왔죠. 그 다음 C실. 자, C실은 가로가 10m. 자, 세로는 6m와 12m를 더해주면 18m가 되는 거네요. 18m 나누기 35제곱미터. 네, 그러면 C실 같은 경우는 5.14 정도 되고요. 절상해주면 6개가 나오죠. 자, 다음 D실. 자, D실은 가로가 9m, 세로가 12m예요. 나누기 35제곱미터. 자, 그러면 D실은 3.09 나오고요. 3.09 정도 나오고 절상해주면 4개. 자, 다음 E실. 자, E실은 가로가 12m, 세로도 12m네요. 나누기 35제곱미터. 자, 그러면 4.11 정도 되고요. 절상해주면 5개. 자, 마지막 F실 보죠. F실. 자, F실은 가로가 6m, 세로가 12m입니다. 나누기 35제곱미터. 자, 그러면 이 값은 2.06 나오죠? 정답은 절상해서 3개. 이렇게 해서 A실부터 F실에 설치해야 되는 감지기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항 보시면 총 경계 구역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는 수평 경계 구역수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가로의 길이 봤더니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37m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8m입니다. 가장 긴 변은 길어봤자 50m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길이는 만족을 했어요. 이제 바닥 면적만 충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경계 구역수는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그냥 다 더하시면 돼요. 15, 12, 10m 더해주시고요.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6m 더하기 12m 이렇게 이게 넓이입니다. 전체 이 평면도의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이 면적을 6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그 600으로 나눠주면 이 값은 1.11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2개의 경계 구역이 됩니다. 2개의 경계 구역.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 구역을 2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의 기준 중에서 빈칸에 맞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 자, 몇 볼트인 것이죠? 단상 교류 220V라고 했습니다.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하고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다? 네, 10개 이하라고 했죠. 10개 이하. 이렇게 해서 빈칸에 맞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배선 도면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을 때 각각 어떤 배선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자, 보시면 옥내 배선 도시 기호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거는 굵은 실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게 배선도에서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천장 은폐 배선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 천장 은폐 배선을 나타내는 그러한 옥내 기호죠. 예, 천장 은폐 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자, 점선이긴 한데 점선이 좀 굵은 점선이에요. 점선이 굵어요. 예, 굵은 점선은 바닥 은폐 배선을 의미합니다. 바닥 은폐 배선. 자, 그리고 3번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 노출 배선 같은 경우는 자, 노출 배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은폐 배선보다는 좀 촘촘한 작은 점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노출 배선은 조금 더 작은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노출 배선이잖아요. 자, 이게 3번 문제가 바로 노출 배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노출 배선이긴 한데 자,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굵은 선 작은 거 2개, 굵은 거 하나, 작은 거 2개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닥면 노출 배선을 자, 구별하는 경우. 예, 구별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그림 기호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노출 배선은 이거지만 그 노출 배선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노출 배선은 바닥면 노출 배선을 구별하는 경우다라고 해서 괄호 안에 이러한 추가적인 설명까지 같이 써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옥내 배선 도면에 사용되는 그 기호의 명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